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재집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네, 특검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었고요. 오전에 특검팀이 구치소를 가서 재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강제 구인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소식만 가지고 저희도 지금 상황을 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물리력을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좀 완강하게 거부를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상 우려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제 재집행을 멈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속옷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팬티와 뭐 걸어 있는 속옷만 입고 완강하게 이제 바닥에 들어 누워서 이제 저항을 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속옷 저항이 너무나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은 이미지조차도 싸그리 다 악화되게 만들고 어떤 그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창피한 저항의 모습을 보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속옷 저항은 이번에는 안 한 걸로 봐지고요. 그러면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누워 있거나 또는 이제 문을 이렇게 이제 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이제 손을 양팔을 껴안고 뒤에서는 밀고 뭐 아마 이런 정도의 강제 구인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 이런 것조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힘으로 버텼다. 그래서 그것이 더 심해질 경우에는 결국은 뭐 어떤 몸에 멍이 난다든지 또는 자국이 남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권 침해 시비 뭐 이런 것들을 그 특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의식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정도의 서로의 그 뭐랄까 좀 물리적인 충돌 정도가 일어났지 않겠나 막 그래 봐지는데 아무튼 특검이 또다시 이런 물리력 행사의 방법 등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 또다시 피의자로부터 무산당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신변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고요. 실제 이것은 내란 특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이미 수사를 진행해서 일부 남은 것도 있지만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건 피고인 자격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어제도 김건희 전 여사가 수사를 받았듯이 그와 관련된 공범 여부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강제 소환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왜 이렇게 김건희 특검에게 이렇게 극도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지 아마 본인은 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더 재받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의식을 해서 그런 것이고 또 가봤자 수사받아봤자 자신의 부인에게 불리한 진술들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사받았는데 불리하다 김건희 전 여사에게 불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완강히 거부하는데 과연 그 죄를 짓고도 이렇게 버텨도 되는 것인지 해외 토픽에서라도 이렇게 기사가 나서 국격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계속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의 참 여러 가지 분노가 더 아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게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이 맞나 할 정도의 어떤 인권 침해가 너무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진실을 밝히는 것도 특검에 의해서 법과 그리고 이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도주의 어떤 우려라든지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옥에 지금 있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또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데 이렇게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진술을 어차피 강제 집행을 해봤자 또 거부하면은 아무런 어떤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수사보다는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망신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뭐 팬티가 뭐 삼각이니 사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 이제 정성호 같은 경우도 뭐 입고 있다가 또 뭐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기 위해서 뭐 수위를 벗었다는 등 사실에도 완전히 어긋나는 그런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어떤 사실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특검이 수사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치고 과잉 어떤 수사를 넘어서 좀 지나친 어떤 망신 중이다.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가십거리가 외신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국격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 오는 것인데 수사를 하더라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어쨌든 지금 인치와 관련해서 인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실익이 없을 텐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짚어주셨는데 오후에 특검팀에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특검팀에서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네. 예상해 볼 수 있는 방안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이제 속옷 저항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내란도 내란이지만 16가지의 제목으로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는데 그러면 김건희 전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집권 당시에 어떤 그 부정과 부패 비리를 저질렀는지 어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김건희 전 여사가 그렇게 16가지 제목의 수사를 받을 정도로까지의 힘의 원천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힘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면 맹태균 공천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출범식 전날 맹태균과 통화해서 항의성 전화를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윤상현과 통화했으니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맹태균에게 알려주는 이게 온 국민들이 녹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상현 전략공천위원장에게 당시 대통령이 왜 육성대로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왜 그 공무원이 공천에 개입 못하고로 한 이런 그 법을 위반했는지 이것이 또 정당에 대한 어떤 업무 방해인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준 대가였다면 뇌물인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전직 대통령이지만 당연히 그는 수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삼부 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시세 조정을 통해서 거의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일시적으로 남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왜 삼부토건 회장을 경제사절단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데리고 갔는지 또 데리고 가서 왜 당시 국토부 장관은 힘실어주는 행보를 삼부토건 회장과 함께 했는지 이런 경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어떤 허가 없이는 결국은 방문 사절단에 포함될 수 없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전 사후에 어떻게 인지했는지 시세 조정에서 어떤 또 그걸 예측을 했는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완전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내란 범이기 때문에 그러나 설마 나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겠냐? 결국은 무기징역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받아가지고 삼부토건, 맹태균 게이트 이렇게 줄줄이 더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아봤자
무기징역에서 더한 게 없기 때문에 나가봤자 실익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가봤자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김건희 자기 부인에게 더 불리한 수사 사항이 전개될 것이고 심지어 뭐 대질신문까지도 예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극히 본인 개인의 수사받기 싫어하는 그런 이익 때문에 이런 국가의 정당한 그 법과 집행을 가로막는 것인데 법꾸라지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이걸 뭐 손을 대거나 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이런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인데 그러나 특검은 이런 그 상황에서라도 더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수사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수사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1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 측과 어쨌든 변호인 측에서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가 된 것이고 오늘 인치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변호인과 특검 측에서 좀 협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글쎄요. 일단 뭐 특검과 변호인 측은 계속해서 협의를 당연히 진행해 가겠죠.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제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한 어떤 완강한 거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두 번째 지금 법 그 전문 어떤 교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비판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법정에 내지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인치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형 집행에 있어서 교도관만이 이제 인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검사와 수사관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어떤 논란도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와 그리고 이제 그 발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저희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최인호 의원께서 이제 말씀하는 중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렇게 내란범이라고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지나치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이제 법에도 이제 어긋나는 그런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삼심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1심 판결도 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내란범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말 그렇게 확정된 것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대법원에 거의 사실상 파기환송이 됐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법원과 이런 것을 흔들어 가지고 지금 조일의 법원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 청문회를 한다, 특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특검이 좀 원칙과 기준을 좀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 종교 기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지금 이제 남발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4차례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뭐 청소부업체도 아니고 한두 번은 몰라도 이렇게 3개 특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수사를 넘어서 어떤 과잉 대응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 기본적인 어떤 절차와 기준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수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후폭풍과 정치적인 어떤 비난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홍 의원님 말씀에 조금의 반론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뭐 내란범이라는 것은 뭐 인식이 차이가 있죠. 저는 뭐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내란범으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할 것은 형사소송법 81조 3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계 관계자나 특검에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재판을 피고인 자격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은 기소 전 단계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 대상인 것이죠. 자, 피의자에 대해서는 81조 형사소송법 3항에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또는 교도관을 동원하여 강제 인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집행 때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구분하지 못한 법무부의 일단의 어떤 적극적인 지휘권이 발동되지 않은 가운데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지휘하에서 교도관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그런 면에서 어저께 법무부 장관이 정당한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라는 그런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는 혼동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했죠. 심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김 씨의 귀가 모습을 저희가 담아왔는데요. 이 내용 보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는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모습이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고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언급은 없었습니다. 어제 첫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 또 나오는 장면, 이후에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보도 내용들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이제 조사를 받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노출됐습니다. 어떤 뭐 생각과 가치관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참 비극적이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울증 증세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심신의 어떤 약화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과 조율을 통해서 어제 출석을 했는데, 어제 보도된 바로는 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문을 하기 위해서 추가 소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가 소환을 하면서 막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할지 그 이후에 청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하는 중에 신문하는 중에 김건희 여사가 묵비권 내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이제 임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 측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세요? 특검 측에서요? 특검은 뭐 어제 이어서 곧바로 아마 뭐 오늘이나 뭐 아니면 금년간에 다시 재소환을 하지 않겠나 봤습니다. 소환 쪽에 무게를 둘 것 같으세요? 소환하면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어제는 들어가면서 김건희 전 여사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라는 말이 참 저는 국민들을 또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분이 어떻게 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황제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피고인들은 다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경호처에서 사상 초유로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사실상 무혐의로 끝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분이 어떻게 한개 조사를 받았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개입 그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육성과 또 김건희 전 여사와 명태균 간의 녹취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과연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명태균과 공모해서 여론조사 대가로 해서 윤상현 전략공천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대통령께 그런 건의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명태균 씨가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힘을 쏘도록 명태균 씨와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자,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죠. 삼부토건은
그 윤석열 부부와 아주 특수한 관계로 수십 년 동안 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할 때 경제사절단으로 해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왜 갔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그런 데 영향을 끼치고 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어제 열린 그 조사가 비교적 혐의가 뚜렷한 것에 대해서 우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런 그 뚜렷한 혐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자신의 변론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믿을 국민들이 과연 어디 있겠으며 특검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 논리와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거인멸 수사에 그 협조하지 않는 자세로 봐서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로 저는 적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국회 소식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 충돌이며 네,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하면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데 이어서 형사고발 절차도 예고한 상황인데 지금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엄중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 내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실 입이 10개라도 저도 같은 당원으로서 정말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또 지시도 하고 했고요. 또 본인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은 탈당으로서 꼬리 자르기다 하는 그런 일각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탈당으로서 정치적으로 뭔가 좀 무마하려는 뭐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청래 당대표가 제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당원당규에는 무리를 일으키거나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탈당을 하는 경우에는 탈당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적극적인 제명 조치를 또 취했다 하는 그런 또 추가적인 말씀도 드리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금융실명법의 위반이면서 공직자의 그 뭐 재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윤리법에도 저촉이 되면서 더 심각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소위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또 법까지 발의한 분이 보도대로라면은 그날 또 바로 본인이 차명으로 그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부조리나 비리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악성으로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또 다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시급하게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 이력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 직위에서도 즉각 해촉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 뭐냐면은 뭐 단순하게 뭐 차명
보좌관 차명으로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이게 아닙니다. 그 기존의 금융실명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 뭐 이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해 충돌의 문제인데 뭐 이때까지 이해 충돌에서는 어떤 미공개 정보를 뭐 정도를 이제 활용했다는 정도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남편이 어떤 주식을 뭐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이해 충돌인데 지금 이 사항은 그 정도의 이해 충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호가창에 뜨고 있는 세 가지 주식, 즉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가 보면은 다 AI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 AI로 이제 선정된 네이버, 이제 LG CNS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어떤 차원이 기존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AI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이해 충돌의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재명 정부의 지금 공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특정 화폐, 우리 원화를 기준으로 해서 원화의 어떤 가치의 어떤 등락에 따른 어떤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어떤 코인인데 새로운 어떤 지불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이걸 하겠다고 해서 국정이 이제 경제 1분과에서 이걸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2분과장으로서 직접적으로 AI를 담당하지만 AI와 또 스테이블 코인은 직접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직접적인 어떤 이해 충돌인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행사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이거는 뭐 황금알을 낳는 어떤 거위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이 스테이블 코인 대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난 6월 3일 대선 이후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주식들이 50%, 60%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 이해 충돌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3.2% 블랙프라이데이에 연출될 정도로 폭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의 실력자가 본인의 어떤 직권을 이용해서 굉장히 일확천금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난 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공분과 지금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빨리 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이춘석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국정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관련된 사람들도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전방위적인 어떤 수사랄까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곧바로 내정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중단하고 국민의힘에게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또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했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공세에 다름 아니고요. 또 책임 정치 차원에서라도 우리 당의 몫으로 되어 있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저희 당에서 계속 승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미애 의원께서는 그만큼 이춘석 직전 법사위원장의 어떤 차명 주식 거래 그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서 6선의 의원을 그것도 장관과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을 법사위원장으로 전혀 관례에 맞지 않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것은 뭐 당에서 아주 극진한 뭐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추미애 의원은
일단은 뭐 도덕성에서 전혀 흠결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전 위원장이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기 때문에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뭐 흠결이 없고 특히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매우 강한 의지와 함께 또 정치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인사다, 의원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마 본인이 수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강한 원칙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함께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등의 이런 그 개혁 입법에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주는 건 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강성 모드로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협치는 없고 내란 진압만 있을 뿐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상대방 당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개혁신당과 더불어서 국민의힘에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성모드로 이제 진행되는 이런 어떤 정청래 민당 대표의 저는 일환으로 이번에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 오랫동안 관행으로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국회 내의 어떤 견제와 어떤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오랜 관행이었는데 이런 관행을 21대 때부터 민주당이 국회를 폭주하면서 전통을 좀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때문에 이제 무리가 이렇게 졌을 때 과거의 여야의 어떤 협치 내지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2당으로 가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게 됐으면은 이재명 정부도 자연스럽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도 좋고 또 여야 간의 협의라든지 또 민주당의 또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좋을 텐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로서도 이런 식으로 강공 모드를 하는 게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잘 아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은 굉장히 좀 강성이고 또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강공 모드로 가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동정 여론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해서 보수의 어머니다 이런 어떤 별명까지 붙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과거처럼 법사위원장에서 법사위원장을 업무를 할 때 국민의힘과 그리고 다른 야당에 대한 강공 모드로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때처럼 오히려 후폭풍과 정치적인 비난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가운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치인 사면은 반대한다라면서 기존에 전달했던 사면 요청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송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과 며칠 전에 대통령실에 야권 인사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같은 입장 변화 배경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면 관련된 어떤 텔레가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당 내외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송원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상적으로 사면 대상을 이제 좀 추천을 해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당에 좀 있는 인사들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러나 그 후폭풍이 굉장히 좀 컸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런 어떤 사면 논의가 자연스럽게 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화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빌미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실에 추천했던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정치인들의 사면도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였던 사면을 놓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대단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지금 많은 좌파 진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하게 되면 당장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좌파 진영 전체적으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좀 언론의 관심을 조국 전 대표가 갖게 되면은 지금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면의 키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정부가 뭐 뚜렷하지 않아서 정치인이 이번에 사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민생사업은 물론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정치인이 포함될지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대통령실도 아마 지금쯤 안정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뭐 정치인 여러 사람을 사면 건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적절했다. 왜 그런 내용이 언론에 노출되기까지 원내대표,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그 처신에 자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그 이면에는 아니 그런 데는 그 정치인들 몇 면이 뭐 뇌물이라든지 전혀 그러니까 악성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걸 통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맞고 또 국민들 여론도 상당히 지금 그걸 지켜보는 여론이 안 좋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 또 이춘석 또 전 법사위원장의 주식 매도 차명계좌 거래 이런 사건까지 불거져 가지고 사실은 정치인 사면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어두운 가운데에서 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문 전 대통령께서 뭐 건의를 했다, 부탁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 문 전 대통령께서 사면 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그 사면의 부분은 대통령의 정말로 고유 권한입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대변인실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때도 전혀 대통령의 사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포함되는지 전혀 극비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게 전달했다, 요청을 했다는 것조차도 누가 했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그 대상자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의 성정상 본인이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부탁을 받은 정무수석이 또 알리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문 전 대통령 주변에서 언론에 흘리지 않겠나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다. 만약에 이 정치인 사면에 조국 장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대통령에게 지금 지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과 직전 대통령 간의 관계를 완전 그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본인들이 원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사면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참 그런 그 언론에 노출된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